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 솔직히 진짜 흥미롭습니다. 약간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문화, 그리고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른바 정치적 인간, 그리고 문화레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설계도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생각, 이거 진짜 내 거 맞나?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 당연하게 믿는 상식들, 심지어 일상적인 불안감까지 말이죠. 이게 과연 100% 온전한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결과일까요?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1막, 원초적 문제. 정치의 진짜 출발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투표장 가는 거, 국회, 법, 아니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맞아요. 그게 흔한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다루는 자료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정치의 진짜 본질은 그런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불확실성의 관리, 그리고 의미 조정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홉스나 마키아벨리 같은 옛날 고전 사상가들도 일찍이 간파했던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뼈아픈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뭘 느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내가 가볍게 농담 하나 던졌는데 상대방 표정이 확 굳어서 순간 식은땀 쫙 흘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는 내 행동을 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해석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회적 불안감을 어떻게든 잠재우는 것, 즉 불확실성 관리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존 1순위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의미 조종의 메커니즘, 즉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열쇠가 뭔지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끔찍한 불확실성, 이걸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진화시키고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생존 기제가 바로 의미 조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눈치껏 선 넘지 않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남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나 감정, 그리고 이 정도 행동은 괜찮아 하는 그 경계선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맞춰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자유나 정의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회식 자리에서 과연 어디까지 농담을 해야 꼰대 소리를 안 듣는지, 이런 무언의 약속을 서로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의미 조정인 거죠.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정치적 언어는 완벽하게 똑같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주관적 경험의 범위를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내 속마음을 상대방하고 무슨 텔레파시 하듯이 100% 똑같이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전하구나. 이런 행동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무리해서 쫓겨나겠구나. 이걸 가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맞춤의 과정이 사실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진짜 토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 조정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3막, 보이지 않는 설계도, 의미 조정의 축적에 대해 알아보죠. 자, 이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거대한 구조로 변하는지 한 단계씩 밟아볼게요. 1단계로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고 나면 2단계,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앞서 말한 의미 조정을 거치죠. 이게 계속 쌓이면 3단계, 마침내 문화레짐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덩어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화레짐은 4단계에 이르러서 마치 거름망 같은 필터 역할을 해요. 이 기준에 맞으면 권력적으로 쓱 안으로 품어주고, 안 맞으면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내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할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진화입니다. 이거 꼭 밑줄 그으셔야 해요. 공진화가 뭐냐면 인간이 문화적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환경이 역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찍어내는 선택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호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뚝딱 만들고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빚어낸 그 거대한 문화 레짐이 이번에는 싹 돌변해서 특정한 틀에 맞게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탄생한 문화 레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택압, 즉 억압적인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이 환경은 특정한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에겐 오, 넌 정상이야 하면서 보상을 주고요. 반대로 그 룰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넌 비정상이야 하면서 가차없이 처벌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누가 박수를 받고 누가 왕따를 당할지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내면화된 문화 레짐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제3막, 정상성의 정의.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야, 그건 정상이지? 그건 비정상 아니야? 이런 말 진짜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게 알고 보면 태초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게 절대 아닙니다. 정상성이라는 건 그 시대를 꽉 쥐고 있는 지배적인 문화 레짐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공적으로 의미 조정을 끊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카테고리일 뿐이에요. 누구를 보호막 안에 두고 누구를 밖으로 쫓아낼지 가르는 무시무시한 선긋기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게 능력주의나 생산성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돼서 은밀하게 누가 더 우월한지 가려내는 일종의 조용한 현대판 우생학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21세기 지금 우리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5막 빼앗긴 인지적 주권, 디지털 시대의 위협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선택압을 행사하는 게 주로 동네 어르신들, 가족, 학교 선생님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알고리즘, 좋아요 숫자, 유튜브 조회수 같은 차가운 데이터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직접 부딪히면서 힘들게 해왔던 그 의미 조정의 수고로움을 이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기계와 플랫폼이 다 알아서 대신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빠르고 편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편하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우리를 인지 외주화라는 아주 무서운 늪으로 빠뜨려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방대하고 압도적인 디지털 정보 속에 살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뭐가 정상인 거야 하는 스스로의 판단 능력, 심지어 감정적인 반응조차 알고리즘이 들이미는 데이터 기준에 모조리 넘겨버립니다. 아웃소싱을 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불확실성과 싸우고 깊이 고민하는 걸 쿨하게 포기한 채 내 상식의 주도권을 기계한테 통째로 져버린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에 나오는 한 문장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선택갑의 설계가 곧 정치적 질서의 설계다. 와, 이건 진짜 오늘날의 인지전, 그러니까 우리 뇌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 보상을 받고 어떤 이슈에 불타오르며 분노할지 그 구조를 뒤에서 싹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21세기의 진짜 권력이고 우리 인간 자체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바로 빼앗긴 인지적 주권을 되찾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리즘이 떠먹여주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이게 정상입니다 하는 말에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뒤에서 은근슬쩍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선택압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거 진짜 맞아? 하고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좀 귀찮더라도 스스로 고민하고 남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기계한테 넘겨줬던 우리만의 진짜 의미 조정 능력을 악착같이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머릿속에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나의 상식, 그거 과연 누가 설계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편견을 빚어내는 이 투명한 문화 레짐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끊임없이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게 바로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드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